매달 한 곡씩 노래를 소개해드리는 이달의 플레이리스트의 진행을 맡은 남대호입니다. 쌀쌀한 가을을 넘어서 이젠 겨울이 한 발짝 더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달의 노래는 자이언티와 이문세가 부른 눈이라는 노래입니다. 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잘 담긴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 자고 일어났을 때 하얀 눈이 집 앞에 내려있기를 바라는 설렘 가득한 노랫말이 부쩍 다가온 겨울을 실감하게 합니다. 노래를 듣는 내내 추운 겨울밤 사랑하는 사람과 창밖을 내다보며 내일은 눈이 오길 기대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랑을 속삭였던 기억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린 시절 겨울날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노래를 들으며 그 시절 기억들을 떠올리고 추억하면 더욱 노래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 속 여러분들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들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해드렸던 자이언티 이문세의 눈 들려드리면서 이달의 플레이리스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달의 플레이리스트의 진행을 맡은 남대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잘 봐요. 밖이 유난히 하얗네요. 창밖에는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감자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화려한 세계 풍경이 어느덧 사색을 위한 조용한 풍경으로 바뀌는 계절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탓에 겨울도 이제는 눈앞으로 다가왔음이 느껴지는 11월입니다. 비록 쌀쌀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커피 한 잔과 외투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생각하기 나름인 것처럼 11월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보내는 게 어떨까요? 저자 하완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추천해드립니다. 짧게 책 소개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저마다의 인생 스케줄과 속도가 있다고 하지만 나이에 걸맞은 인생 매뉴얼이라는 게 정해진 듯하다.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득달같이 질문 세례가 쏟아지고 독신주의자인 저자는 더욱 이런 질문 세례에 타깃이 되었다. 모두가 그에게 인생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사실 저자는 인생 매뉴얼에 의문과 반항을 품고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았다. 항상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그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려고 애썼다. 대입사수와 3년간 득도의 시간, 회사원과 일러스트레이터의 투잡 생활까지 그동안의 인생 대부분은 인생 매뉴얼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것이었다. 이제라도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하지만 수많은 인생 매뉴얼의 문턱에서 마주한 것은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갖추려 애쓰는 동안 자신만의 가치나 방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어차피 인생 매뉴얼에서 멀어진 김에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했고 극약 처방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 책에서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한 저자의 실험에 대한 담담하고 솔직하고 진지한 고민을 만나볼 수 있다. 노력은 항상 정당한 결과를 가져올까? 아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일은 사실 극히 드물다. 어째 이상하게 항상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는 것만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잘 생각해보면 노력이 항상 배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노력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노력에 과분한 결과가 주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대개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만 속상해하고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어 노력의 배신만이 선명하게 남아있게 된다. 그렇다면 결과는 모두 하늘의 뜻이니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 저자는 노력의 무상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마치 열심히 한 방향으로 노를 젓는데 커다란 파도가 몰려와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놓는 것과 같다고. 인생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오만한 생각일 것이라고 말이다. 분명 인생은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인생을 노력 대비의 효과로만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인생을 가성비가 아닌 진정성의 의미에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어려워서 힘든 것이다. 끝으로 어반자카파의 그날의 우리 들려드리고 11월의 헤르츠 인사드릴게요. 완전한 겨울이 찾아오기 전 학우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을 만끽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인제미디어센터 이유지였습니다. Baby, my love, 그날의 우리 아픈 기억 그대에겐 그렇게 바래지고 바래지는
고려했겠죠. 오랜 기억 속에 그댈 담아두고서 참아왔던 이 시간들 더는 그러지 못해 놓아보려 했지만 추억이란 말 속에 아직도 난 서성이고 있었죠. Baby, my love, 그날의 우리 아픈 기억 그대에겐 그렇게 바래지는 또 다른 이별의 흔적이겠죠. 남겨진 우리 아픈 상처 내 세상에 너무도 소중했던 단 하나뿐인 그대 그래서 놓지 않고 내 맘 그대에게 말했다면 Still need you, want you to stay by my side. 우리 함께였을까 Baby, 그리움 그 맘속에 그대는 먼 곳에 보여도 다른 사랑으로 미워해도 결국 그대죠. 그날의 아픈 기억 그대에겐 그렇게 바래지는 또 다른 이별의 흔적이겠죠. 남겨진 우리 세상에 너무도 소중했던 단 하나뿐인 그대의 흔적. Yeah, we can make it that we try. Hold on, baby. Yeah,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0월 중간고사도 끝나고 날씨가 제법 쌀쌀한 겨울 11월이 왔습니다. 춥지만 붕어빵이 생각나는 그런 달이죠. 이번 영화는 제가 정말 사심으로 최근에 제일 재미있게 본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전까지 이달의 영화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난 옛 영화를 다루곤 했는데 이번 영화는 비교적 최근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개봉 전부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티모시 샬라메, 아리아나 그란데, 메릴 스트립 등 탄탄한 배우 라인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은 이 영화는 바로 넷플릭스에서 제작된 Don't Look Up입니다. 그럼 바로 이달의 영화 시작해볼까요? 주인공 케이트는 천문학 공부를 하는 대학원 학생입니다. 늘 그랬듯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던 중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새로운 혜성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쁜 것도 잠시 그녀의 지도 교수인 민디 교수와 계산을 해보니 6개월 뒤에 혜성이 지구와 부딪히고 지구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 중대한 사실을 얼른 세상에 알리기 위해 민디 교수와 케이트는 바로 백악관에 찾아가지만 대통령은 정치적인 일들이 더 중요한 터라 나중에 고민해보자 라며 일을 미루게 됩니다. 급한 둘은 신문에도 제보하고 유명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떠한 사건에 휘말린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
혜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궤도를 변경시키기 위해 우주선을 쏘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 3대 부자인 배씨 사장이 그 혜성에는 값진 광물들이 많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없애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우주선을 돌린 대통령. 그들은 지구가 멸망한다는 사실보다도 당장의 지위와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통령과 배씨 사장은 Don't look up이라고 하며 하늘을 보지 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혜성을 부수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몰고 가죠. 결국 6개월이 다다랐을 무렵 육안으로도 혜성이 보이게 되자 불안해진 다른 나라에서 우주선을 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실패하고 마지막 배씨의 계획마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지구와 혜성은 부딪히게 되고 세계는 멸망합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우주선을 타서 2만 년 뒤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 도착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동물에게 물려 죽으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쩌면 엄청난 비극인 영화의 끝. 결말이 지구를 구하는 것이 아닌 정말 세계가 멸망한 엔딩이라 오히려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재난 영화이지만 사실 세계보다 스스로의 부, 스스로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그들을 비판하는 영화 Don't Look Up. 어쩌면 감독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사회를 잔뜩 비판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6개월 뒤 세상이 멸망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만 Don't Look Up의 OST인 Just Look Up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츠 최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e knew no bounds, fell at the speed of sound, riding against our lives, but soon against ourselves. You haunted every memory with no goodbye sound. Bad for me, your pride put out the fire in our flames. Then just one look is all it takes. I feel your eyes, they're locked on every part of me. And then my dumb heart says, just look out. There is no place to hide. Your love doesn't die, it holds on tight. It never lets you go. Just look out. You cannot deny the signs. What you've waited for, don't wait no more. It's right up above you. Just look up. No one let you down, a nigga can deny it. And there's so much you could lose, and yes, that matters. I've been dealing with madness. Wasn't the man you needed. You dealing with sadness. Truthfully, it's all on me. And I'm sorry, my love. I'ma heal your heart, I hold it in my hand. Time is oh so precious, we don't really have much left now. Take my hand, baby. Never leave you, Riley. What he's really trying to say is get your head out of your ass. Listen to the goddamn qualified scientists. We really fucked it up this time. It's so close, I can feel the heat big time. And you can act like everything is alright, but this is probably happening in real time. Celebrate or cry or pray, whatever it takes to get you through the mess that we made. 'Cause tomorrow may never come. Just look out. Turn off the shitbox news, 'cause you're about to die soon, everybody. Ooh.
숙제에 이어 시험까지 지나가며 벌써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 11월에 다시 돌아온 헤르츠입니다. 이번에는 시험으로 인해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힐링시킬 수 있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첫 곡의 제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첫 곡은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입니다. 저는 카더가든을 더 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카더가든이라는 예명의 뜻이 본명인 차정원을 영어로 해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홈 스위트 홈은 타이틀곡이 아니고 수록곡인데요. 이에 대해 카더가든은 앨범에서 정말 아끼는 곡 중 하나이다.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했던 날들과 매일 후회 속에서 살고 있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섞어 가사가 완성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곡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위로가 되는 노래, 언제나 들어도 괜시리 코끝이 찡해지는 곡, 기분이 울적할 때 듣기 좋은 노래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MBTI 중 하나인 INFP들이 좋아할 것 같은 노래라는 또 다른 반응도 존재하는데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단어의 뜻은 즐거운 우리 집이지만 전혀 즐겁지 못함을 뜻할 때 쓴다고 합니다. 이 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노래의 제목에 맞게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는 길이 험난하고 피곤하지 않고 행복하도록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 듣고 오겠습니다. 발걸음을 세며 비좁고 울먹인 벽들을 지나 핸들을 잡으면 너울진 마음에 지금 어딜 걷고 있는지, 아니 어딜 가려고 했던가요. 소파와 고향인 어느새 섬을 이루어 미뤄둔 고민을
카더가든의 홈 스위트 홈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루시의 노래입니다. 루시는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결성되었는데요. 슈퍼밴드 당시 앰비언스 사운드를 활용한 유니크한 음악 색깔과 청량한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개화를 시작으로 조깅, 선잠, 히어로까지 한 편의 사계절 서사를 완성해 루시만의 독특한 음악 색깔을 보여주었는데요. 루시의 놀이는 정규 1집의 타이틀곡입니다. 곡 소개 부분에는 무엇이든 놀이처럼 즐길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었다 라고 되어 있어 즐거웠던 어린 시절처럼 노래를 듣고 그 감정을 다시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원해 발매한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듣고 사람들은 노래 하나에 어른의 쓸쓸함과 동심의 순수함, 인생의 진리가 전부 담겨 있어 가사가 귀여우면서도 슬프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경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공허한 마음을 안아주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술래잡기 놀이를 할 때 우리는 뭐뭐한 사람이 술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놀이 가사 중에서도 맨 먼저 퇴근한 사람이 술래라는 내용이 등장하여 더욱더 감성적임을 증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를 안 닿고 지나가기, 남 모르게 은밀히 자리에 앉기와 같은 가사로 인하여 더욱더 옛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하던 놀이를 회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루시의 놀이 들으시며 옛날 추억을 회상하여 힐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놀이 들으시고 헤르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멀어져가는 꿈의 잔상처럼 지난 내 하루의 표정이 기억이 안 남아대로 밀려오는 생각이 날 괴롭혀 또 다그쳐 어린 날 훔쳐본 어른의 모습은 내게 환상이라 말하고 무감각해진 시계바늘 난 그대로인 듯이 어린애로 남아있나봐. 하늘이 무겁다 해도 까진 무릎이 아팠던 것도 모른 채 온 세상을 날아 모든 걸 놀이하듯이 지금도 똑같아 다른 거 없어. 많은 사람들 사이를 안 닿고 지나기 난 모르게 은밀히 자리에 앉기만 먼저 퇴근한 사람이 술린 거야. 꼭 말해줘 다시 만나 떠나자고. 환하게 웃으며 얘기하는 사람 뒤돌아 떠나도 미소를 머금고 있기를 바래도 스치는 혜성처럼 설날인 듯한 아름다움. 하늘이 무겁다 해도 까진 무릎이 아팠던 것도 모른 채 온 세상을 날아 모든 걸 놀이하듯이 지금도 똑같아 다를 거 없어. 많은 사람들 사이를 안 닿고 지나기 난 모르게 은밀히 자리에 앉기만 먼저 퇴근한 사람이 술린 거야. 꼭 말해줘
바랄 희애, 바랄 망,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희망은 어떠한 것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순 없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을 희망할 때 나 이걸 희망해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 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 원한다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희망은 긍정적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힘을 주는 희망을 핑계 삼아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시 한 편 소개시켜드릴 인재미디어센터 장서빈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나요? 또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왔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은 무언가를 희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든지 오늘 하루는 아무 탈 없이 순탄히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든지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많은 것들을 희망하며 살아왔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은 많지만 내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요. 희망을 바라는 사람에서 더 나아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둠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 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면 그리웁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이젠 다 잊어버린 걸 아니 다 잃어버렸나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돌아서던 길목이었어 집에 돌아가 누우면 나는 어떤 표정 질까 슬픔은 손 안 들며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저 어디쯤에 서 있을 텐데 이봐 젊은 친구야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끔 뒤돌아보면은 슬픔하는 빛으로 피어 너는 나를 미워하고 그럼 내가 또 좋아지고 자꾸만 아른다는 행복이란
어느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와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여러 가지 공휴일이 많아 쉬어가며 보냈던 것 같은데요. 11월에는 공휴일이 없어서 아쉬운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대신 11월에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11월 10일을 골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1월 11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빼빼로를 주고받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11월 11일에는 다른 기념일들도 있습니다. 바로 UN 참전용사의 날과 노행자의 날,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농업인의 날과 UN 참전용사의 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농민의 날은 국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국이어서 농사를 중시하는 전통이 발달했는데요. 농사권장 의식은 삼국시대의 고구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규보의 동국임상공집 권삼 동명왕편에 의하면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동보여에서 압록강을 건너와 고구려를 건국할 때 오곡 종자를 가지고 와서 권농에 진력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6월 14일을 농민데이 또는 권농일로 제정하였지만 해방 이후 일본이 정한 농민데이 표지 여부 과정에서 권농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임이 인정되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농민의 날로 명칭을 바꾸고 6월 15일로 날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모내기 적기일인 6월 1일로 바꾸었으나 1973년에는 어머니 날, 권농의 날, 목초의 날을 권농의 날로 통합하여 5월 넷째 화요일로 지정하였습니다. 11월 11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배경은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토자가 겹친 토월 토일을 단정하고 이것을 아라비아 숫자로 풀었으면 11월 11일이 된다는 것에서 착안했는데요. 이 시기는 농민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쉬며 즐길 수 있는 시기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UN 참전용사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UN 참전용사 추모 기념일입니다. 국경을 초월해 모두 하나가 되자, 즉 국경을 초월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사인데요. 캐나다 유엔군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2008년부터 매년 턴 투월드 부산 국제추모 기념식이 UN 기념공원에서 행해지고 11시 정각 1분 동안 부산 UN 기념공원을 향해 추모를 올립니다. 원래 11월 11일 11시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매년 이 시각에 참전 전물 병사들을 기리며 묵념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1차 대전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리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이 날을 UN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 법령도 있는데요. UN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1117호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UN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UN 참전국과 함께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UN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찰리 푸스의 See You Again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재미디어센터 박민지였습니다.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Damn, who knew? All the planes we flew, good things we've been through, that I'll be standing right here talking to you about another path. I know we love to hit the road and laugh, but something told me that it wouldn't last. Had to switch up, look at things different, see the bigger picture. Those were the days, hard work forever pays. Now I see you in a better plac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ent through,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First you both go out your way and the vibe is feeling strong, and what's small turn to a friendship turn to a bond, and that bond will never be broken, the love will never get lost. And when brotherhood come first, then the line will never be crossed. Established it on our own when that line had to be drawn, and that line is what we reach, so remember me when I'm gone. How can we not talk about family when family's all that we got? Everything I went through, you were standing there by my side, and now you gon' be with me for the last ride. Let the light guide your way. Yeah. Hold every memory as you go, and every road you take will always lead you home. Oh,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어느새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감기를 조심해야 하는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단풍이 더욱 진하게 물들고 길가엔 낙엽이 떨어져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달인데요. 이렇게 가을 분위기를 풍기는 11월에는 어떤 꽃들이 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11월에 피는 꽃을 소개해드리러 온 인제미디어센터 최성진입니다. 11월은 화려한 풍경과 함께 가을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꽃들도 많이 피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꽃은 개발선인장, 시클라멘, 팔레놉시스, 이렇게 세 가지 꽃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꽃은 개발선인장입니다. 개발선인장은 브라질의 리우데자이루를 원산으로 하는 다년생 식물인데요. 줄기의 모양이 개의 발과 닮았다고 하여 개발선인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개발선인장의 전체 크기는 약 30cm이며 너비는 15에서 20cm라고 합니다. 개발선인장이라고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줄기는 마디가 4에서 6cm, 너비가 2에서 3.5cm 정도이며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들쭉날쭉하다고 하네요. 개발 선인장의 꽃은 가을에 줄기 마디의 끝에서 피며 꽃 색깔은 붉은색, 오렌지색이 많지만 흰색, 분홍색, 붉은 자주색 등 변화가 많다고 합니다. 길이는 6에서 8cm, 너비는 4에서 6cm의 화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관은 두드러지게 바깥쪽으로 뒤집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도 이름도 독특한 이 꽃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고 하는데요. 분포지가 아무래도 아메리카이다 보니 약 20에서 25도, 야간에는 15에서 20도 정도의 온도는 맞춰줘야 한다고 합니다. 꽃에도 질병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꽃의 질병으로는 줄기 썩은 병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줄기가 암갈색,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는 것이 특징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꽃은 공기정화식물로 실내에 놔두면 공기를 정화시켜준다고 하네요. 이 꽃의 꽃말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꽃의 꽃말은 불타는 사랑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꽃은 시클라멘입니다. 시클라멘은 유럽을 원산으로 하고 잉초과에 속하는 덩이줄기의 다년생 구근식물인데요. 시클라멘은 높이 30cm, 너비 30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잎은 구근의 중심에서 나와 두텁고 하트 모양과 같은 계란형으로 매우 아름다운데요. 이 꽃은 꽃대가 아래로 휘어져 있고 꽃대 끝에 달린 여러 장의 꽃잎 끝부분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모양입니다. 꽃은 한 줄기 끝에 꽃 한 개가 피어나는데 그 색깔은 보라색, 분홍색, 빨간색, 흰색과 같은 꽃의 색상으로 다양한 편이라고 하네요. 시클라멘은 독특한 화형과 겨울 동안 실내에서 오래 꽃을 감상할 수 있고 재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이 꽃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클라멘은 관리가 많이 필요로 하는 키우기가 다소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관수는 저면 관수를 채택하여 잎, 구근에 물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관리해 주어야 하며 16에서 20도 정도의 생육 온도를 유지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차광을 통한 온도 조절 필수이고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등 병충해를 조심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꽃도 조심해야 하는 질병이 있는데 바로 엽부세균병인데요. 질소가 많을 때 쉽게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시클라멘의 꽃말은 후주금, 질투, 내성적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꽃은 팔레놉시스입니다. 팔레놉시스는 호접란이라고도 불리는데 동남아시아를 원산으로 하는 꽃입니다. 팔레놉시스는 높이 30cm, 너비는 20cm 정도 자라는데요. 생장 속도가 느리지만 꾸준하게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팔레놉시스의 꽃은 3개의 꽃잎과 3개의 꽃받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개의 꽃잎 중 1개는 철판으로 진화하였고 2개의 꽃잎은 날비의 날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꽃은 분홍색, 오렌지색, 노란색, 흰색, 혼합색 등 매우 다양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벨을 닮은 듯한 이 꽃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좋은 처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꽃도 관리를 많이 해줘야 하는 키우기 어려운 꽃들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실내 공기가 건조하면 개각충이나 응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 습도를 잘 조절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꽃도 조심해야 하는 질병이 있는데 여름철 고온기, 연부병, 부피병인데요. 이 질병들은 초기에는 작은 반점에 후침상에서 잎 전체의 조직이 물러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팔레놉시스의 꽃말은 행복이 날아옴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11월에 피는 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꽃들 중에서 어떤 꽃이 제일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개발 선인장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가을 분위기도 묻어나는 11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꽃들의 꽃말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 날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
만나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다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지 않을래. 잊혀질